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중소기업. 제 어떤 그런 주 종목. 세폰인데. 세폰인데 왜 그럴까? 아무튼, 저의 전략 컨텐츠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 컨텐츠네, 중소기업. 네,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을 좀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장광희 딱주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중소기업에서는 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을 안 뽑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공감을 해요. 제가 중소기업 다녔을 때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없었어요. 어,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에도 뭐 한 비율을 따지자면 전체 근로자의 한 70%가 고졸, 그리고 한 20%가 김동님 어서세요. 20%가 초대절, 나머지 10%가 대졸이었는데, 그 대졸마저도 거진 지방대 출신들. 그 지방대 출신 어디냐? 대구로 치면 뭐 계명대, 잘나봐 영대, 아니면 대구대, 이런데. 사실 제가 다녔던 곳은 좀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직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좀 입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 제가 다녔던 곳은 이랬습니다. 한 전체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있던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저만 초대절이고 나머지 저만 초대절, 그 사수가 이 학교 출신이었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나머지 한 4명 5명 현장 직원 사람들은 고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한 사무실 만약에 부서에 한 20명 이제 이렇게 있으면 2명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절. 보통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초대절 되는데 초대절 이상인데 200명 직원 중에 사무실 직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대. 180명은 전부 다 이제 현장이잖아. 그 사람들 싸그리 고졸. 그리고 4년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전문대였고 거기 사람 뽑을 때 공고도 봤어요. 대졸 뽑아요. 대졸 공고가 없어요. 대졸 이상 뽑는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 다녔을 때, 중소기업 다녔을 때는 어, 대졸 중에서도 뭐 대구로 치면 명문대라고 하면 경북대죠. 뭐 경북대는 아니면 저 구미의 구모공대, 아니면 저 포항의 한동대나 뭐 포스테가 뭐 절대 올 일 없고요. 때려 죽어도 올 일 없고 그 정도인데 그 학교 출신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근데 저기 자동차 1차 벤더 같은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제가 말한 건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못 봤다. 제가 다녔던 회사 그러니까 90%, 한 90% 정도는 초대절, 그러니까 전문대절 이하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니까 이것도 한참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고졸보다는 초대절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도 대졸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왜 안 뽑아주는 걸까? 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던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나 업계의 어떤 동향을 나름 생각을 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을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퍼센티지에서 거의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중소기업의 어떤 직원 구성이
사무직보다 현장직이 월등하게 많다. 아까 제가 사례를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 200명 규모의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치면요, 사무직이 20이고 현장직이 180이에요. 다른 중견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사무직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월등하게 적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산업을 뽑으면 거의 현장을 뽑지 사무실은 잘 안 뽑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사무직의 한 50% 정도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직 2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 중에 10명에서 한 12명은 여직원이었어요. 아니다, 좀 더 많았다. 한 30까지 생각할게. 30. 이거 왜 30인데 30에서 한 6, 7명은 영업이에요. 영업 쪽. 영업은 고졸이 못 들어가요. 보통 초대적 이상 뽑습니다. 영업. 그리고 사무직의 구성을 보면 보통 어땠냐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자면 캐드 한 10, 그리고 영업 그냥 대략적으로 영업 한 7, 그리고 총무 한 넷, 인사 한 3, 그리고 각 부서 설계 직원 1명. 요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의 기억이 떠올리는 거라서. 그래서 대체로 보면 중소기업 채용이 보면 현장 출신들을 많이 뽑아요. 거의 대부분 현장이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사무직 자리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을 내고 싶어도 막상 찾지 못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기보다 사무직으로 가고 싶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사무직 가고 싶어서. 근데 대체로 이렇다. 대체로. 물론 회사마다 좀 사정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무실의 발전이 여직원. 여자분들. 보통 여상 나오신 분들. 여상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보통 여상에서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제일 잘 되는 데가 메이저은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요즘에는 뭐 그 고졸 그 특채 있죠. 사실 고졸 특채도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여상이지 사실. 원래 일반적으로 못 들어가는 곳인데 정말 수월하게 들어가니까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원래 전공법으로 들어가면 정말 뚫고 들어가기 힘들거든. 근데 고졸 특채로 한 4명 5명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뭐 공무원 합격 이렇게 많이 걸어 놓더라고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좀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한데, 아무튼 보통 여상 출신들이 이제 졸업하고 온 사람들, 예, 이제 부서마다 이제 한두 명. 보통 총무 잘하고 4년은 전부 다 여직원일 거야. 한 명 남직원 아니면 이제 전부 다 여직원. 자, 그럼 2번의 경우 이것도 얘기할게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자, 중소기업의 사무직 자리마저도 정규 채용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뽑기보다는 대부분 사내 추천의 방식으로 입사한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같은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도 사내 추천 들어갔습니다. 누구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서 들어갔어요.
중소기업은 보통 추천 입사가 졸라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채용고객이 안 나오는 채용고객이 너나도 아는 사람이 딱 하면 그 사람 채용하고 그냥 채용고 내려버려. 그런 것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중견기업 대기업처럼 뭐 전기공채 이렇게 뭐 공고문도 제대로 없고 설령 올려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채웠다가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10만 원 더 얹어줄게 하면서 뭐 이렇게 사내 추천도 뽑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무직 자리에 들어가기가 졸라 힘들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자기가 얼마 안 보일 거야 아마.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바로 찝어서 얘기할게요. 핵심을. 음, 뼈 아픈 얘기인데 과연 고학력의 대졸자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회적 냉대 현장직 꼰대들의 욕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 예.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소기업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내 문화나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저것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이 적으면 적어서 더 심하겠죠. 뭐 직장 문화, 욕설, 뭐 씨발은 기발이고 개새끼 소새끼 막새끼 이런 걸 뭐 수도 없이 듣고요. 닭대가리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이겠습니까? 대기업만큼 못 챙겨주잖아요. 대기업만큼 못 챙겨줘요. 만약에 대기업이 한 연봉 4천 챙겨주다 칩시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 챙겨줘도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3천. 대우 기준으로. 보통 2천 중반대 후반이에요. 중후반. 거기다가 뭐 떡값이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떡값이나 뭐 명절 뭐 휴가비, 기양비, 여름 휴가비, 뭐 성과비 이런 거 없어요. 돈도 없고 급해서 들어오기는 지금 돈도 없고 뭐 격주로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고 일 안 끝나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야 너 회사 너 다닌다며 어디 다니는데 나 중소기업 야 네가 중소기업?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왜 거기 다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 나왔어요. 연세대 나왔는데 중소기업 한 연봉 2,800만 다니는. 그래서 뭐 친구랑 동기들 만났어. 같은 동기들 만났는데 걔네들 3, 4, 5 LG예요. 야, 너 얘기 들었어. 너 중소기업 다닌다며. 나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들었어? 야, 다 알려면 알 수 있지, 야. 어? 너 얼마 받아? 나 이것저것 다 해서 한 3천 정도? 야, 우리가 3천 받으려고 연대 나왔냐? 어? 야, 우리 대학교 이름값이 있지. 그런데, 참. 아무리 뭐 취업이 급해도 그런 데는 아니지.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야. 특히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 꼭 듣거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떤 특정 대학교 가면 거기에 맞는 네임밸류의 어떤 회사를 다니는 생각하는 사람 졸라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이게 뭐 전문대 나가 중소기업 다닌다 하면 중소기업 다닌 거네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스카이급 되는 사람 중소기업 네가 거기 왜 다녀? 스카이가 아니라 중경 외시나 뭐 한 건동홍 정도만 되더라도 종용아님 어세요? 건동홍 정도만 되더라도 야 네가 거기 왜 다녀?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니 네가 좋은 대학교 나가 여기 왜 다니냐고.
여기 다니려고 그렇게 비싼 거 등록금 내고 서울에 대학교 다니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거 과연 그거 참고 다닐 수 있단 말이죠. 만약 내가 고졸로 입사했 딱 하면, 아, 그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기본적인 스펙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가 고학년 대졸자, 거기 고학년 대졸을 왜 하겠어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 음? 대기업 갖고 싶어가지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건데, 근데 뭐 대기업을 못 간다고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학교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장 사람들 욕쟁이들 장난 아닙니다, 욕쟁이들. 네. 솔직히 말하자면 입이 걸레 쓰지, 걸레. 입이 마대자루입니다, 마대자루. 현장에서 욕하는 사람이 졸라 많이 들리고, 갈구고, 너는 씨발 뭐 대학교 나온 새끼가 뭐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 이런 얘기 졸라 듣고, 인격 모독 졸라 당하고. 그러니까 학벌이 좀 더 심하게 갈고 나가는 게 왜 그러냐면, 니네 씨발 학교에서 뭐 배운 거냐? 서울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냐? 이럴 거면 이런 거면 니 연세대 왜 나왔어? 막 이렇게 뭐라 한다면, 아이씨 난 나 고고 졸업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니네 이거 왜 모르고 있냐? 대학교 왜 다니냐?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과연 이걸 참고 다닐 수 있을까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가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이거 마주쳐야 돼. 이 현실과 굉장히 정면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물론 예상은 했을 수도 있지만,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어떤 그런 데미지가 뚝뚝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견딜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단순 고졸과 전문대졸이 여기 들어와도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과연 근데 고학력 대졸이 들어왔다.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뽑는 거예요. 3번, 4번이 결정적이야. 반박 불가해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오너라고 생각해보고 중소기업의 어떤 사람들을 뽑는 인사 담당자, 뭐 총무부장이 생각해보세요.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 식구로 계속 오래 일할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좀 일할 만하면 가버리고 일할 만한 가버리면 왜 뽑아요? 그리고 중앙회 출신들은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여기서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 말로는 여기서 계속 오래 일할 거라 얘기는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 있었어. 그 경북대에서 그 공대 출신 분이 우리 회사를 다녔다가 한 몇 달 안 돼가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 나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일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공채를 낸 거야. 내 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거야.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회사에서 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회사에서 기꺼이 일 시켜놓고 이제 벙찌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그런 얘기 많아요. 여기 잠깐 일했다가 다른 데 내보라고.
근데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 오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잠깐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 붙으면 붙어가지고 런해버리면 이게 무슨 손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거죠. 이미 속을 때도 속아봤기 때문에 너희들 말 안 속아. 어? 너희들 이제 그 사탕 발린 말 안 속아. 어? 이제 그만해. 이제 안 속으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그 머슴을 뽑으려고 하는데 양만이 된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 발로 머슴이 되겠다고 했지만 머슴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과거 시험 해가지고 급제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3, 4, 5가 이제 다 팩트인데 이게 화정 정점이에요. 뭐냐면 자, 이거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 뭐 공무원도 적용이 되는 건데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일 자체가 사실 고졸만 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일들이 무슨 뭐 어떤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도리나 지혜 같은 거 요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고학력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연산이나 이런 것도 써먹을 일이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중소기업은 토익도 안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토익이 무슨 쓸모 있어요. 애초에 중소기업 같은 게 해외 영어부도 없는데 영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스펙이나 지식을 써먹을 일이 전혀 없어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막상 현장에서 중소기업 가장이 그러니까 즉시 인력, 즉전, 즉시 써먹어야 되는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현장 일을 빨리 알고 눈썰미, 유도리, 눈치, 그리고 이제 실무 감각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한데 저게 과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있냐? 오히려 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가방끈만 비비고 책만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하고 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온 거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 적응 잘하고 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를 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오래 그 이 녹을 드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우리 고학력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마저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더 고학력자분들이 취업이 더 힘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이 고학력분들이 그냥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좋은데 중소기업은 되도록 경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중소기업 자체가 가보면 실망을 많이 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야. 왜냐면 고졸이나 뭐 초대절 친구가 봐도 실망 많이 하거든요. 저도 실망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좀 더 준비해가지고 숨고르게 한 다음에 오히려 좀 본인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 선입견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